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미래통합당의 태영호 의원이 이인영 후보자에게 사상 전향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뭐라고 물었는지요? 예.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태영호와 이인영의 두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의 삶의 계속. 제가 김일성 주체사상 원조 맞죠? 네? 주체사상의 원조 맞죠, 제가? 원조시라고요? 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에 와서 저는 대한민국 만세 저는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누구 보고 저를 보고 사상 전향 안 했다 그러면 아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첫 기자 인터뷰입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도 수상 신봉자 아니다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공개 선언 같은 거. 이른바 전향이라는 것은 네. 태 의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 앞에 솔직히 나는 이제 주체상 버렸다. 이게 뭐 그렇게 힘든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네. 아니다. 뭐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는 사상을 검증하는 자리다라고 김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상 검증과 이거 민주당 의원들도 이 자리를 사상 검증의 자리로 인정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 말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사상 검증과 사상 전향을 강요하시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라고 주체 생각합니다. 사상을 예, 우리 국민들은 오늘 어떻게 들으셨을까 궁금한데요. 우리 패널들께 먼저 좀 여쭤보죠. 조은갑 실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이인영 의원이 사선 국회의원이거든요. 예. 그동안에 대한민국 국민들 유권자들이 찍은 국회의원인데 장관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사상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해법이 무엇인지, 정책적 방향이 무엇인지, 어떤 그런 점에 좀 치중하는 청문회가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사상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전체적인 국면은 다 닫혀버리고, 뭐 주체사상을 신봉했느냐 안 했느냐. 이인영 의원이 답변했듯이 한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전향을 지금 얘기하느냐, 이런 이제 논란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저는 사실은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통합당에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러면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사실은 지지를 못 받은 것을 좀 만회하는 새로운 어떤 전략적인 그런 것들도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대수 평론가, 일단 태영호 의원은 주체 사상 신봉자다라고 간주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어쨌든 민주화 운동 과정에 80년대는 참 사상적으로 뜨거웠던 건 사실입니다. 프랑스 사람 기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사회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심장이 없고 나이 들어서 사회주의인 사람은 두뇌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우리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상 이념적 추구가 있었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정확하게 나는 어떤 주의자다라고 이렇게 푹 빠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한국 현재 정치에서 사선 국회의원까지 할 가능성도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태영호 의원이 이제 자기는 어쨌든 이것이 사상 검증이 자기 역할이고 또 북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의 특징은 저거다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이인영 의원이 말했듯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 철학 이런 거에 대한 좀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 마치 주체 사상이라는 걸 당신이 젊은 시절에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그것이 아닌 사상을 전향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단순한 지금까지 우리가 한 30년 들었던 색깔론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 질문이라서 무척 아쉽습니다. 좀 태영 의원이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논란이 됐던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태영호와 이인영의 두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의 삶의 궤도. 제가 김일성 주체사상 원조 맞죠? 예? 주체사상의 원조 맞죠, 제가? 원조시라고요? 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에 와서 저는 대한민국 만세 저는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누구 보고 절 보고 사상 전향 안 했다 그러면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첫 기자 인터뷰입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도 수상 신봉자 아니다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공개 선언 같은 거. 이른바 전향이라는 것은 네. 태 의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 앞에 솔직히 나는 이제 주체상 버렸다. 이게 뭐 그렇게 힘든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네. 아니다. 뭐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는 사상을 검증하는 자리다라고 김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상 이거 검증과 민주당 의원들도 이 자리를 사상 검증의 자리로 인정하느냐는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 말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사상 검증과 사상 전향을 제가 강요하시는 제가 것은 아니, 굉장히 검증하는 다른 겁니다. 이야기라고 주체 생각합니다. 사상을 최승 평론가, 저 부분을 미래통합당의 다른 의원이 아니고 네. 태영호 의원이 직접 그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나름 제가 보기에 태영호 의원이 이제 이걸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내가 북한에서 어쨌든 자기가 주체 사상을 자기는 신봉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결국은 외교관 하다가 이제 저 전향에서 입국했지만 내가 물어야 아플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핀트를 잘못 집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사상 검증 이야기보다는 통일관을 물었어야 했다. 그게 오히려 더 태영호 의원의 질의가 더 핵심적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용어를 선점한 사람이 논쟁에서 승리한다 하잖아요. 태영호 의원이 사상 검증을 묻는 것은 흘러가는 레코드판 트는 거나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태영호 의원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를 구체적으로 물어야 오히려 난 설득력이 있다고 좀 보는데 저 사상 검증은 양념 같은 거였어요. 사실 말하자면 한 번쯤 치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저거를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거는 일종의 말하자면은 그 흠집내기를 통한 이제 여기서 그 이인영 장관의 부적격성을 드러내겠다라는 이제 의도로 읽을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사실 2020년대 사상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파괴력을 갖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역할 분담을 좀 당 지도부가 하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배치해서 질의에 포인트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대한민국 4선 국회의원에게 장관 후보자에게 당신 사상 전향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김성환 평론가. 좀 서글프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메카시즘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언제적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나 이런 뭐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저는 4대 16이라고 썼는데요. 왜 4대 16이라 썼냐면 태용호 국회의원이 탈북해서 남쪽으로 온 지 4년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인영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지가 사선이니까 16년이 되잖아요. 아직 뭐 16년 다 채우지는 예. 못한다 예. 하더라도 탈북한 국회의원이 내가 16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이제 2년 3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지내는 그 국회의원한테 내가 당신의 사상 검증을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러면 4년밖에 안 된 사람한테 당신이 주체 사상을 버린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게 정상 아닌가요? 우리 입장으로 보면 그렇지 않나요? 사상을 검증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상을 어떻게 검증하겠다는 건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상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 정치 사상의 자유를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 검증을 하는 행위 자체를 폭력적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당신의 성 정체성이 뭐요라고 물어보는 것도 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성추행 피해자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2차 피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버젓이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탈북 출신의 북한 고위급 인사가 나는 남쪽으로 왔으니 모든 걸 면제부 받았고 나는 사상검증 다 끝났으니 당신의 사상은 무엇이오라고 물어보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이거를 나름 그 미래통합당에서 전략이라고 짜고 나왔다 그러면 전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없는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서정옥 변호사의 시각이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궁금한 게 제가 보수 우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뼛속까지 보수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 근데 이거는 태양공사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게 적었는데 판넬에 예. 전향선언 요구는요 반헌법적, 그다음에 반민주적, 시대착오적입니다. 왜 반헌법적이냐? 이거는 이제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왜 반민주적이냐? 이미 구로에서 사선으로 국민의 검증이 끝났잖아요. 요구하는 거. 그럼 이게 왜 시대착오적이냐? 이거는 과거의 냉전 시대 색깔론입니다. 지금 이게 대탕트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태양공사가 반헌법적, 반민주적, 시대착오적인 질문을 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고요. 그럼 이게 차라리 구체적인 실용적으로 대북 정책을 구체적으로 이게 물어봐야지 저는 색깔론은 안 맞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네, 저는 뭐 헛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태영호 의원은 그 이제 국민들에게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아마 정식으로 데뷔하는 그 장면이기 때문에 공부를 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공부 많이 하시고 아마 홈런 한번 치려고 연습도 많이 하셨을 텐데 헛스윙. 왜 헛스윙이냐면요. 헛스윙이 몇 번 나왔죠. 저는 그렇습니다만 헛스윙을 3번 하면은 안 되죠. 지금 이제 한 번 하셨으니까 예. 이제 임기 동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욕 자체는 좀 이제 평가할 만한데요. 뭐 앞에 뭐 서 변호사님도 잘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헌법적 가치를 아직은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인영 뭐 후보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본인이 아니라고 뭐 신봉한 적도 없다고 했으면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더 계속 말씀을 하시고 남의 생각에 대해서 강요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헌법 가치에 맞지 않고 과거 우리 뭐 좀 바로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이 북한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뭐 그런 장면을 초출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거 뭐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지금 발언을 하신 거예요. 매우 잘못됐고 더 근본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과연 지금 180석에 육박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집권 여당을 과연 앞으로 누가 견제할 것인지 오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오히려 그게 더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좀 야당이 제대로 견제해야지 우리 정권도 좀 긴장하고 정책을 제대로 잘 펼칠 텐데 이런 청문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요. 지금 여권이 긴장을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걱정이 됩니다. 이런저런 쟁점이 있었는데 워낙 이것이 뜨거운 이슈라서 먼저 짚어봤습니다. 그 외에 논란이 됐던 부분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승만 정권은 괴뢰 정권입니까? 이승만 정권이 괴뢰 정권이냐 아니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단순히 이승만 박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건국 대통령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한편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의 국부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사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참 어렵게, 우리의 국부는 김구 주석이 되는 것이 더 마땅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제분 아드님이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이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각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저 솔직히 제 아버지 된 입장에서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에서 촬영한 그 CT들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제출을 요구하신다면 그 CT의 제출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아드님이 유학하게 된 과정에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추천서 2장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4번을 이 청문회 자료를 제출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야당 일각에서 스위스 디자인 학교 특혜 입학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편입 심사는 우리 파주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스위스 학교가 하는 것입니다. 개입할 여지가 단일도 없고 부모 찬스를 쓰려고 해도 쓸 여지가 없는 곳입니다. 예, 이제 정업실장 저런 부분들이 또 논란이 되기는 했는데, 네. 예, 뭐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죠. 그렇죠. 뭐 두드러진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데, 근데 어쨌든 간에 청문회라는 게 이제 정책 청문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차제에 여야가 좀 새롭게 합의를 해서 예를 들면 국회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 선진화법이 됐든 인사청문회가 됐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예를 들면 개인의 어떤 검증 이런 거는 뭐 미국처럼 별도의 공간에서 한다든가 해서 좀 정책 청문회로 임하는 그런 식의 어떤 변화를 모색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